자, 오래간만에 썸에이지 볼게요. 썸에이지 마지막에 언제 봤죠? 2개월 됐네요. 2월 18일에 한 번 봤었네요. 그죠? 2월 18일이면 이때네요. 자, 이제 복습 겸 테스트 겸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요 화면.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른쪽 끝에서. 만약에 팔아야 한다. 어디에서 팔았으면 좋았을까요? 2월 18일에 봤었나봐요, 제가. 요때. 그러면 어디에서 사야 했고, 이 이후에 어디에서 사야 했고, 어디에서 사는 게 맞았으며, 또 어디에서 파는 게 맞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한 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후에 2월 18일 이후에 요 앞에까지는 보지 마시고, 요 앞에는 뭐냐, 뭘로 활용하냐, 요 두 개의 선을 알기 위해 요 앞의 과정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요 두 개의 선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럼 요 두 개의 선을 가지고 기준으로 매매를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어디에서 사는 게 맞았고 어디에서 파는 게 맞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여기 요 안을 박스로 본다면 박스의 바닥 자리를 뚫고 내려와요. 어이구야, 뭐야 이거. 근데 다시 위로 쑥 올라옵니다. 이틀 만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야죠. 못 샀다. 돌아오네요. 그죠? 제가 어떤 추세선 지지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한번 돌아온다. 근데 여기는 돌파한 것도 아닌데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위로 쑥 올라갔지만 한번 확인하러 옵니다. 한 번 더 옵니다. 그죠? 여긴 사야죠. 샀다면 상승. 팔 수 있었을까요? 2830원에 제가 지지저항선을 그려놓고 있는데 팔 수 있었을까요? 27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팔면 됐는데. 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다시 일로 왔어요. 다시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빠지죠. 다음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의미 있는 추세선 지지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한번 확인하러 옵니다. 아래쪽으로 돌파 맞죠? 아래쪽으로 돌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러 올 때 도망쳐야 돼요? 안 돼요? 도망쳐야죠. 여기서는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도망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빠지죠. 그러면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너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마라.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팔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싸졌기 때문에 산다. 그 얘기는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썸에이지라는 종목을 요 앞에 1700원, 1800원에 매매하셨던 분이 지금 1500원에 내려온 걸 보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이 멈췄나요? 여기서 하락이 멈췄나요?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디에서 바닥을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샀다. 나중에 이렇게 불착하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행이긴 합니다. 시간이 이만큼 버려지는 거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 이렇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팔면 좋은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중간에서 멈추고 그냥 다시 내려가요. 이거 어떡하죠? 난리 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유명한 말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자, 요렇게 보면, 자,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건 뭐냐? 제가 요 표시를 종종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이건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요 에너지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얼마죠? 1,000원, 1,100원. 1,100원 정도.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던 에너지가 여기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동등한 에너지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1,100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일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봉 보자면 세 개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지지저항선을 그려놓고 있었어요. 3,870원, 2,820원, 2,180원. 110원, 120원. 이렇게 세 개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있었고, 예전에 그 아래쪽에 있던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출렁출렁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넓게 시장을 넓게 보니까, 날짜를 넓게 보니까 주요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대 어디에 쌓여 있죠?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죠? 1,300원? 1,300원, 1,200원 요 정도. 요 정도의 메인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겠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1,200원, 1,1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추세선, 지지저항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었던 이유는 요 앞부분에는 여기만 보면 됐었어요. 여기로 안 내려오는 이상 요 위에서 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봤는데, 이제 여기도 봐야 되겠죠. 내려왔으니까. 요쯤에 중요 자리가 하나 있네요. 1,250원. 네, 1,250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자니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요? 1,250원. 현재가 1,580원. 이걸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걸 지켜봤다가 여기에서 사면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걸 편하게 보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서 사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걸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어야 되고, 이만큼의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일출주아님 잘 보셨어요. 1,25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300원부터 분할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반등을 해준다면 어디까지요? 1,800원까지. 위에 지지저항선 2,000원이잖아요. 네, 그건 예전 얘기예요. 그건 예전 얘기고,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거기까지 못 갈 이유는 없는데, 그 전에 저항이 많습니다. 그 전에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1,800원. 좀 보수적으로 봐야 1,800원. 좀 더 넓게 보자면 2,100원까지도 못 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보수적으로 1,800원까지는 보는 게 좋겠다. 1,250원, 1,300원에서 1,500원 가는 건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죠. 그런데 지금 1,500원에서 1,250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 주봉 볼까요? 보세요. 주봉상에 제가 의미 있는 자리를 2,100원은, 그리고 1,800원에 뒀어요. 1,800원하고 그동안 122평선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졌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를 지켜줘야 맞습니다. 지켜주면 그러면 강하게 반등하겠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뚫고 내려갔네요. 언제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뚫고 내려갔습니다. 1,790원. 122평선이 1,787원, 1,790원이죠. 결국 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였던 겁니다. 1,790원. 이번 주에 뚫고 내려갔으니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진 시작이다. 그럼 앞으로 많이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동안 안 좋아졌던 게 이제 바야흐로 클라이막스에 치닫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봉은. 주봉상 가장 중요한 자리는 1,790원 자리였고요. 그 자리를 깬 건 이번 주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다시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 추세선 돌파하고 나면 확인하러 간다. 1,800원까지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겠네요. 1,790원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도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더라. 제가 여기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이유, 여기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이유 뭐죠?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 추세선 돌파하고 나면 한번 확인하러 이렇게 온다. 확인하러 온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러 오면 여기서 사면 되는데, 만약에 올라갈 때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요, 그냥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에이씨 저거 못 샀네 아쉽다 이렇게 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떨어질 땐 얘기가 다릅니다. 떨어질 때는 의미 있는 자리를 뚫고 가요.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서 탈출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열에 한 둘 셋은 뚫어도 이 자리까지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서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중간 그냥 요렇게 가버리거나, 요런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안 사고 내가 이득 못 보고 그냥 말면 그만인데, 떨어질 때는 얘기가 달라요. 손실이 보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돌파할 때 청산을 하는 게 옳다. 올라갈 때는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자리에 왔을 때 사는 게 좋다. 떨어질 때는 반대로 돌파할 때 파는 게, 청산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일단 청산을 이제 뚫린 건 이번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 3주 정도 여유를 갖고 지켜본다면 1790원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는 하겠다. 근데 이게 반등의 신호가 아니라 저항받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봐야 되고, 그렇게 보자니 1250원, 1300원 요 자리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봤을 때 요걸 설명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드렸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상승 추세선은 이거예요. 이거를 깰 때가 굉장히 중요한 나쁜 자리였는데, 요때죠? 이미 12월 달이었어요. 네, 이미 예견됐던 하락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쉽다. 아까 김민님께서 평균 단가가 1,8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주봉상 가장 중요한 자리가 1,79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1,800원에 사셨으니까 1,800원의 손실을 내가 손실 하나도 안 보고 청산해버리고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이젠 안 될 것 같고요. 1,790원 올라가면 청산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고 1,790원을 딱 칼같이 지키시려고 하면 또 그것도 힘들고요. 여유 있게 1,750원 넘어가면서부터 분할 청산을 한다든지, 조금 더 여유 있게 1,700원 넘어가면 분할 청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여유분은 개인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 어찌됐건 그 부근에 가면 1,790원의 근처에 가면 얘가 다시금 되돌림을 멈추고 가동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시장 움직임을 민첩하게 보셔서, 민첩하게 캐치하셔서 잘 탈출해 나오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메이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